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풀업, 그리고 프리처커를 했습니다. 오늘 벤치프레스도 7세트를 진행했는데 지난번에 7세트를 하고 두 번째 세션입니다. 그런데 제가 훈련량을 많이 가져간 게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몸의 반응이 좋게 느껴집니다.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상체의 전반적인 지방이 조금 걷어지면서 가슴이나 어깨나 등이나 전체적으로 잘 올라오는 느낌이 납니다. 결국 겨우 느낌이긴 하지만 계속 좋은 느낌으로 훈련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훈련이 다 끝났을 때 벤치프레스가 어떻게 올라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여러분들께 또 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는 훈련을 할 때는,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갈 때는 RP를 초반에 확 올라가는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업을 할 때도 총 개수를 한 50개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50개를 채우는데 첫 세트에서 실패 지점까지 해서 내가 만약에 10개를 겨우 하는 사람이 첫 세트에 10개를 해버리면은 그 두 번째 세트엔 8개, 그 다음 세트엔 6개, 4개 막 이렇게 팍팍팍팍 줄어들게 됩니다. 하지만 첫 세트에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7개, 8개씩 나눠서 한다면 거의 50개를 전부 다 7개, 8개씩 마무리가 될 겁니다. 제가 하고 있는 벤치프레스,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쿼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첫 세트에 RP가 확 올라가게, 훈련량을 쌓을 때 한 번에 확 올라가게 하면 이어지는 세트들이 체력이 안 받아지고 똑같이 채우더라도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훈련량을 채울 때는 여러분들도 첫 세트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정해진 무게 범위를 정해서 반복수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훈련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. 몸이 덜 피로하면서 훈련량을 잘 쌓아간다면,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고 훈련이 잘 되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렇게 잘 쌓게 된다면 훈련량이 몸에 소화가 될 겁니다. 그럼 소화가 되면서도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전보다 더 강해지고 근육량도 훨씬 더 잘 올라올 겁니다. 무리하면 몸이 못 버티고 병에 걸리니까 꼭 이런 정도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이런저런 운동 관련된 걸 많이 찾아보는데 약간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어떤 거냐면, 제가 찾아본 게 이건 달리기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어떤 고강도 훈련을 했을 때, 약간 달리기도 우리가 RP가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, 고중량으로 하는 것처럼 달리기도 강도를 높게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. 이 고강도 훈련을 했을 때 지근의 비율이 높은 선수들과 또는 속근의 비율이 높은 선수들, 두 선수들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지근의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 훨씬 더 빠르게 몸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. 이게 저는 근력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어디서 제가 그걸 느꼈냐면, 제가 예전에 코칭을 할 때도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신기하게 이런 볼륨을 너무 싫어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신기한 거는 볼륨을 줄이고 또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에서는 몸의 반응이 잘 왔습니다. 빈도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고,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. 제가 만약에 그런 스타일로 강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볼륨은 낮추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면 저는 몸에 반응이 안 오고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. 이거에 비교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제 몸에는 훨씬 더 지근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달리기를 할 때도, 군 시절에도 달리기를 따로 연습을 안 했는데도 단체로 달리는 것만 했을 때도 5km가 18분 후반대가 저는 나왔었습니다. 따로 노력을 안 해도. 이렇게 사람마다 이 비율이 다른데 그 비율에 따라 몸의 반응도 다르다. 속근 지근 비율에 따라 몸이 회복되는 정도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속근의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타고나신 분들이었습니다. 제가 방금 예시를 든 그분도 수행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셨었는데, 제가 이전에 코칭을 했었던 저 같은 경우도 지근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 강제로 조금 고중량을 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, 그냥 이렇게 알고만 훈련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내가
볼륨을 많이 다루기가 어렵다. 나는 너무 몸살만 걸리고 힘들다.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이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반응이 잘 되는지를 계속 실험을 하셔야 합니다. 무조건 정해진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대로 했을 때 그 안에서도 강도가 높은 구간에서 몸의 반응이 잘 왔는지, 볼륨이 높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몸의 반응이 잘 오는지, 이런 거를 계속 데이터를 쌓으셔야 나중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할지, 나의 이런 레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스타일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짜서 훈련을 할지, 이것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 속근, 지근 비율을 떠나서 계속 꾸준하게 한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분야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속근과 지근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, 내가 한 가지 운동 위주로 속근, 저 같은 경우 계속 속근을 많이 쓰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건데, 그 속근을 많이 쓰는 훈련을 계속 저처럼 계속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근육들이 속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전 달리기를 뛰라고 하면 엄청 못 뛸 겁니다. 근육이 지쳐서.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목표에 맞게 하면 된다, 이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은 근력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